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적 접촉이 단순히 관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신경 반응이 숨어 있다. 특정 형태의 감각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전신의 미세한 떨림이나 전율 반응을 일으킨다. 이 반응은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리듬, 뇌가 감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생리적 진동이다. 이 전신 떨림은 흥분의 신호가 아니라 신경계가 감정적 물리적 자극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자극이 감각 신호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신체는 무의식적으로 떨림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반응은 두려움이나 통제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의 적응적 제조율을 의미한다. 사회적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반응이 순전히 심리적 유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즉, 마음이 먼저 반응해야 몸이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경심리학은 그 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체적 자극이 먼저 뇌의 정서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이후 감정적 몰입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 떨림 반응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과 관련된 순수한 생리학적 현상이다. 이는 의식적인 통제, 영역을 벗어난 반응으로 감정이 아닌 신경 경로의 활성화에 의해 촉발된다. 일정한 리듬, 온도 변화, 혹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압력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 전달되면 신경계는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두려움, 이러한 자율 반응은 통제력의 상실로 오해받기 쉽다. 특히 감각 자극이 감정적 연결 없이도 강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신경계의 건강한 작동 신호이며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능한 반응이다. 진실. 전신 떨림은 감정과 신경이 완벽히 연결되었음을 알리는 생리적 신호다. 일정한 감각 리듬이 자율신경계를 조율할 때 신체는 억제보다 해방과 조화의 방향으로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붙잡지 않아도 몸은 이미 연결을 시작한다. 이 반응은 신체가 지금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 반응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전이나 자극의 개념을 넘어 신경학적 감각 지도를 알아야 한다. 인체에는 수많은 감각 신경 경로가 존재하며 이들은 피부, 근육, 심장, 호흡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특정 자극 패턴은 이 경로를 따라 뇌까지 신호를 보내며 감정적 기억과 연결된 변연계가 반응한다. 이 반응은 곧 감정신체 통합의 출발점이다. 감각적 접촉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의 언어다. 어떤 리듬은 신뢰를, 어떤 온도는 안정감을, 어떤 압력은 내면의 방어를 풀어낸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마음을 이끄는 과학이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신체가 전율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척추 따라가지. 그녀 뒤나 옆에 위치하고 손가락 끝으로 목 아래쪽 C7 척추부터 시작해 척추뼈 하나하나를 따라 허리 아래쪽 교추 부위까지 천천히 내려가며 스친다. 노추 부위. 터치는 깃털처럼 가볍게 피부를 간신히 스치듯 하며 전체 추덕의 8에서 10초가 소요됩니다. 이 기술은 즉각적이고 의지할 수 없는 전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척수를 직접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수는 모든 감각, 모든 흥분 신호, 모든 쾌감 반응을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는 신경계의 중심 통로입니다. 신체의 모든 신경 경로는 척수와 연결됩니다. 척추를 따라 터치하면 자극이 신경계 전체로 파급됩니다. 특히 등 쪽 기둥 경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경로는 피부에서 뇌로 가려운 터치와 진동 감각을 전달합니다. 척추의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를 가하면 이 경로를 따라 신호가 전달되어 체성감과 피질, 쾌감을 주는 터치를 처리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척수 시상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 경로는 온도와 거친 촉각을 전달합니다. 체온과 가벼운 터치가 결합되어 뇌의 감정 및 흥분 중추를 활성화하는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신경근을 자극하게 됩니다. 척추에는 각성, 심박수, 호흡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경근 위의 피부를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계, 휴식과 각성 시스템가 반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소름 반응은 그녀의 신경계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감각 입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벼운 접촉은 여러 신경 경로를
동시에 따라 올라가는 신호의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들이 뇌에서 집중되면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하며 이는 전신 떨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과잉신경 에너지를 방출하는 비자발적 근육 수축입니다. 또한 척추를 따라 터치하면 목은 반사, 털이 곤두서는 현상가 활성화됩니다. 이 반사는 교감신경계가 제어하며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접촉은 극도로 가볍게 해야 합니다. 피부에 간신히 닿을 정도로만.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가락 끝만 사용하세요. 목 아래쪽 C7 척추가 뚜렷이 느껴지는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각 척추의 돌출부를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세요. 가능한 한다장 가벼운 압력을 가하세요. 그녀가 잠들어 있다면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핵심은 느림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효과를 잃는다. 느린 움직임은 그녀의 신경계가 감각을 추적하게 하여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실시간으로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몸이 떨리고 팔과 등에 소름이 돋으며 숨이 퍽 막힐 것이다. 이는 자율신경 반응을 유발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깃털처럼 가볍게 그녀의 척추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녀의 신경계는 그 감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떨림 반응은 쾌감 신호가 그녀의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증거입니다. 이제 자율신경계의 고속도로를 작동시켰으니 다음 기술은 그녀의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된 부위를 노립니다. 두피 마사지. 그녀 뒤나 옆에 위치하고 두개골 기더부 머리카락 속으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립니다. 하지만 움켜쥐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는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기술은 강렬한 떨림을 유발합니다. 두피는 신체 전체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섬기 다음으로 제곱인치당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두피는 여러 뇌신경과 경추척수 신경이 가지들에 의해 신경 분포를 받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할 때 수천 개의 신경 종말을 동시에 자극하여 감각 신호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특히 당신은 제5뇌신경인 3차 신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가장 큰 뇌신경으로 얼굴과 두피 전체의 감각을 전달합니다. 이 신경은 감정 중추인 변형계와 각성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후두신경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신경들은 두피 뒤쪽을 분포하며 각성을 관장하는 부교감신경계의 주도절자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과 연결됩니다. 귀측 두신경도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관자놀이와 귀 주변 부위를 분포하며 자극 시 쾌감 반응을 일으키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전율을 유발합니다. 첫째, 신경 자극의 엄청난 양이 감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동시에 바로 하면 뇌는 전신 전율로 나타나는 쾌감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는 엔돌핀, 자연 오피오이드, 과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 신경화합 물질의 방출은 쾌감의 파도를 일으키며 이는 신체적으로 전율과 떨림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3차 신경이 변형계와 연결되어 있어 두피 자극이 감정 및 각성 중추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이는 마음과 몸이 함께 반응하는 쾌감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양손을 사용하세요. 손가락을 넓게 벌려 두피에 눌러주세요. 머리카락 위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과해 두피 자체에 닿도록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손가락을 느린 원형 동작으로 움직이세요.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정수리 쪽으로 뒤로 이동한 후 두개골 기더부 쪽으로 내려가세요. 압력을 다양하게 조절하세요. 때로는 더 강하게, 때로는 더 가볍게 습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은 범위와 지속 시간입니다. 한 부위가 아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세요. 신경화학물질 분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법에 최소 2에서 3분 이상 투자하세요. 그녀의 몸이 깊이 이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기울어져 접근성이 높아지고 눈을 감으며 등뼈를 타고 어깨까지 전율이 흐를 것입니다. 숨소리가 깊어지거나 쾌감을 표현하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피를 단단하고 의도적인 압력으로 마사지하면
그녀의 신경계는 쾌감 신호로 가득 차게 되어 의지하지 않는 전율과 깊은 이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흥분을 위한 최적의 상태입니다. 뇌신경을 활성화한 후 다음 기법은 온도 대비를 통해 전율을 만들어냅니다. 호흡과 터치의 대비. 당신은 그녀의 피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 어깨, 쇄골, 팔 안쪽처럼 온도 감도가 높은 부위 근처에서요. 그리고 따뜻한 호흡과 상대적으로 차가운 손끝으로 가벼운 접촉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약 2에서 3초 동안 피부에 따뜻한 숨을 내쉰 다음 즉시 손끝으로 같은 부위를 살짝 스치듯 터치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고 부위를 조금씩 이동시키며 진행합니다. 이 기법이 깊은 전신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피부의 온도 감각 시스템이 대비 자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두 종류의 온도 수용체, 따뜻함을 감지하는 수용체와 차가움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분리된 경로로 존재합니다. 동일한 위치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빠르게 교대로 자극되면 이 두 경로가 거의 동시에 활성화되며 신경계는 감각적 충돌, 센서리 컨플릭트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강렬해집니다. 이 반응은 별격자 현상, 서멜 그릴 일루전,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뜻한 자극과 차가운 자극이 빠르게 이어질 때 뇌는 이 대비를 강한 감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극은 부드러울 수 있어도 조합되면 감각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비는 피부의 모낭 근육을 자극해 자동적인 모발 운동 반사 파일로엘 액션, 소위 닭살을 일으킵니다. 이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반사이며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오한 같은 느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온도 변화는 별표 시상하부, 체온과 각성을 조절하는 줌추, 별표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신체는 각성과 이완을 동시에 높이는 독특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교대는 신경계가 재조정, 리세트 되는 효과를 만들어 감도를 더욱 높입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성도 작용합니다. 따뜻한 자극 뒤에 무엇이 올지, 같은 자리인지 다른 자리인지 신경계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예측 실패는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다음 접촉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기법을 수행할 때는 다음처럼 진행하십시오. 민감한 부위를 고르고 1인치 거리에서 약 2에서 3초간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피부 온도를 미세하게 높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끝으로 같은 자리를 살짝 스칩니다. 숨결과 비교하면 손끝은 훨씬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대비가 핵심입니다. 같은 부위에서 3, 4회 반복한 뒤 다른 위치로 이동하세요. 반복은 감각을 안정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매우 분명합니다. 피부에 닭살이 돋거나 호흡이 짧아지며 미세한 떨림이 나타납니다. 이는 모두 모근 반사와 온도 대비 반응이 동시에 발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경 반응입니다. 따뜻한 숨과 차가운 터치를 교대로 사용하면 그녀의 신경계는 감각적 대비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전신적인 전율과 깊은 감각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온도 대비를 통한 감각 조절을 마쳤다면 다음 기법은 압력 변화를 활용한 신경 이완 및 떨림 반응 유도법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강력한 이유는 모두 자율신경계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신경 시스템입니다. 떨림, 소름, 자율적 호흡 변화 같은 반응들은 꾸며낼 수 없으며 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는 신경학적 레벨에서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체계의 구조와 원리를 모르고 무작위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8가지 기술은 실제 신경 구조와 생리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이 기술들을 어떤 순서로 조합하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8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압력점 자극. 신체의 특정 압력 지점을 찾아 5에서 7초 동안 단단하고 지속적으로 누른 뒤 서서히 풀어주는 방식은 긴장 완화와 자율신경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주요 압박 지점은 두개골 기저부, 후두골 능선, 목과 어깨가 만나는 승모근 부위, 척추 끝부분의 천골, 그리고 발목뼈 바로 위쪽의 안쪽 발목이다. 이 기법이 강한 전신 전율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러한 부위들이 신경 다발과 근막 평면,
신경혈관 다발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모여있는 구조적 지점이기 때문이다. 전통 의학에서는 경혈점이라고 부르지만 현대 해부학과 신경과학도 이 지점의 독특한 생리적 반응을 인정한다. 이 압박 지점의 안정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여러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우선 신경 다발이 압박되면서 척수와 뇌로 신호가 전달된다. 자극되는 신경 종류에 따라 이 신호는 이완 반응을 촉발하거나 엔돌핀 방출을 증가시키거나 전신의 반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압박은 또한 근막 이완을 유발한다. 근막에는 압력 변화에 반응하는 기계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자율신경계는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몸 깊숙한 층의 긴장이 풀리며 전신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타난다. 특정 압력점은 신체 다른 부위와도 반사 연결을 가진다. 예를 들어 참골 부위의 압박은 골반과 하체의 넓은 신경망을 느슨하게 만들고 발목 안쪽의 압박은 전통 반사학에서 전신 이완과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반사 연결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신체 전체에 퍼지는 파동 같은 감각이 나타난다. 전율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대부분 압력을 풀었을 때다. 압박 중에는 신경과 근막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 압박을 풀면 혈류가 갑자기 회복되며 감각이 급격히 되돌아오는 반동이 생긴다. 이 급격한 대비가 전신에 소름 또는 미세한 떨림으로 전달된다. 또한 이러한 압박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한다.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정 효과와 함께 깊은 이완감을 유발하며 전신을 타고 흐르는 특유의 따뜻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 파동이 강해질수록 전율 반응은 더 뚜렷해진다. 기법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뼈의 돌출부, 근육이 만나는 지점,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러운다. 느낌이 나는 작은 함몰부 같은 해부학적 지표를 찾아 압박점을 확인한다. 엄지나 검지 끝으로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압력을 가한다.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5에서 7초간 압력을 유지하면 그녀의 신체는 종종 처음에는 미세하게 긴장하다가 그 다음 이완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 변화는 근막과 신경계가 압력 자극에 적응하며 긴장을 해제하는 과정이다. 압력을 풀 때는 갑작스러운 해제가 아니라 부드럽고 의도적인 속도로 풀어주는 것이 좋. 압박을 푸는 순간을 집중해서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소름, 피부 표면에 번지는 떨림, 깊은 들숨 또는 갑작스러운 내쉬는 숨. 경직되었던 부위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 등이다. 이는 모두 신경계가 가난 대비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납점 자극은 단순한 누름이 아니라 신경계의 감각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단단히 누르고 일정 시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는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며 신체 전체의 긴장을 깊이 이완시켜준다. 압박과 해제로 전신 반응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기술 신경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감각 파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신경 경로 추적법. 신체 전반의 주요 감각 신경 경로를 따라 극히 가벼운 접촉을 주면 마치 자극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흐르는 듯한 감각 파동이 나타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경이 실제로 지나가는 해부학적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귀 뒤쪽에서 목 옆면을 따라 내려오는 미주신경 라인. 쇄골에서 팔 안쪽을 지나 손목 안쪽까지 이어지는 정중신경 라인. 그리고 골반뼈 근처에서 허벅지 안쪽을 지나 무릎 방향으로 내려가는 대퇴신경 라인. 이 기법이 강력한 이유는 신체의 주요 감각 신경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존재하는 특정 라인을 따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 경로를 따라 자극하면 신호가 신경 전체 길이로 확장되며 연쇄적인 전율과 감각의 파동을 유도한다. 미주신경 라인은 귀 뒤와 목 측면, 쇄골 아래를 따라 내려간다. 이 경로는 심박 호흡 조절과 이완 반응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과 깊게 연결된다. 정중신경 라인은 쇄골 근처에서 시작해 팔 안쪽을 따라 손목으로 이어지며 손바닥 감각과 미세한 동작 조절과 연결된다. 대퇴신경 라인은 골반에서 시작해 허벅지 앞 안쪽을 지나 무릎으로 이어지며 다리의 굵은 감각 운동 정보를 처리한다. 이 경로를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이동하면 신체는 자극을 일련의 순차적 파동으로 인식한다. 시작 지점의 미세한 감각이 활성화되며 이동하는 손가락을 따라 감각 자극이 신경선을 따라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뇌는 이것을 신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감각 시퀀스로 처리하며 이는 흔히 부드러운 전율 또는 소름 반응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방식이 무작위 접촉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경 자체의 구조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신경계는 자신의 해부학적 흐름과 일치하는 감각 패턴을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받아들인다. 구조적 정합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압력이 아닌 질감이다. 너무 강한 자극은 압력 수용체를 활성화하지만 이 기법의 목적은 시초각 섬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초각 섬유는 매우 부드러운 접촉에 반응하는 특수신경으로 감정 안정이완 편안함 심리적 안정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직접 연결된다. 즉, 가장 강력한 반응은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에서 나온다. 기법의 실제 적용은 다음과 같다. 해부학적 기준점을 찾는다. 귀지, 쇄골, 골반뼈, 손가락 끝 한두 개만 사용한다. 피부를 거의 스치듯 아주 가볍게 터치한다. 신경 경로를 따라 5에서 7초 정도 천천히 이동한다. 속도는 매우 느리게 감각이 파동처럼 퍼지도록 이 느린 속도가 핵심이다. 뇌가 각 감각을 취득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감각은 단순 자극이 아닌 신경계 전반에 울리는 파동으로 인식된다.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피부 표면에 점차 번지는 소름, 자극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율, 들숨이 순간 멈추거나 깊어지는 호흡. 몸이 미세하게 기울거나 이완되며 긴장이 빠지는, 다른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짧은 탄성 또는 숨소리의 모든 것은 신경계가 자극을 강하게 받아들였다는 순수한 생리적 증거다. 주요 신경 경로를 따라 극도로 섬세한 터치를 적용하면 신체 전체를 관통하는 연쇄적 감각이 발생한다. 이는 신경 구조의 지도를 그대로 따라가며 자극하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 이 기법은 많은 감각 자극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게 신경 구조 기반의 전율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신경 경로 기반의 파동을 유발한 다음 단계에서는 특정 부위의 신경 말단 밀도가 높은 지점을 활용하여 감각 반응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섬감대 회로.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 신경 말단이 특히 조밀하게 분포된 지점들을 먼저 파악한 뒤 이를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해 순차적으로 자극합니다. 각 지점을 지나갈 때 오래 머물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회로의 전형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뒤, 목 옆, 쇄골 라인, 손목 안쪽, 허벅지 안쪽, 무릎 뒤. 그리고 다시 첫 지점으로 돌아오기. 이 방식은 신경 밀도가 높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며 자극함으로써 특정 부위에 대한 감각 둔화를 막고 신경계를 높은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 결과 자극이 이어질 때마다 전신으로 퍼지는 전율에 가까운 반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주요 감각 지점은 단순히 예민한 곳이 아니라 기계 수용체, 온도 수용체, 특수 통갑 수용체가 밀집해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집니다. 귀 뒤쪽에는 미주신경과 대의신경의 가지가 지나가며 감정 조절 이완 반응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경로입니다. 목 옆면에는 경부신경통이 지나가 작은 자극에도 강한 신경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쇄골 부근에는 쇄골산 신경이 분포하여 상체 전반의 감각과 연결됩니다. 손목 안쪽에는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가지가 지나며 미세한 압력에도 선명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배틀신경과 폐쇄신경이 지나며 보행과 균형 조절과도 연계된 주요 감각 라인입니다. 무릎 뒤쪽에는 좌골신경의 가지인 경골신경이 위치해 있으며 몸 전체와 연결된 주요 신경 통로지만 평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로 기법이 강력한 이유는 한 지점의 감각이 최고조에 도달하거나 익숙해지기 전에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익숙해지면 둔화되지만 이 방법은 둔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각은 계단식 상승 형태를 보입니다. 정점 기동, 새로운 정점 기동.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각성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또한 여러 신경 경로를 순차적 중첩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신호가 뇌에서 합산 효과를 만듭니다. 단일 자극보다 훨씬 큰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름이 돋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신호 누적 플러스 지속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전 감각이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타동을 일으켜 신경계를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죠. 실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압력을 사용합니다.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과도한 자극이 되지 않는 정도, 각 지점에 3에서 5초씩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다음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회로 전체를 2, 3회 반복하세요. 반복될 때마다 신경계의 감도가 올라가 반응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구역 이동 시 손을 완전히 떼지 말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세한 접촉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경계는 지속적인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연속적인 감각의 흐름을 만든다. 회로를 진행할수록 그녀의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명확해질 겁니다. 자잘한 오한, 간헐적인 소름, 들숨이 깊어지거나 빠르게 변하는 호흡, 혹은 자극을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반응 등 이 모든 것은 신경계가 지속적인 감각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각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감대 회로 기법은 한 지점만 반복해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신경계가 계속 깨어있고 반응하도록 전신에 걸친 감각 흐름을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감각 구축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에서는 감각을 일부러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역으로 증폭시키는 기법이 이어집니다. 귀대간의 유시 중지. 특정 패턴의 움직임을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앞서 소개한 기법 중 하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멈춥니다. 손을 그녀의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위치에 3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접촉은 일절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잠시 후 아예 다른 위치에서 다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 기법은 기대감과 순간적 감각 공백을 이용해 신경계의 반응을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 다음 움직임의 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원리가 작동하죠. 신경계는 예측 기반 시스템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주어지면 다음에 일어날 자극이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자연스럽게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패턴이 형성되면 몸은 그 리듬에 맞춰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지는 그 패턴을 깨뜨립니다. 예상했던 순간에 예상한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측 오류가 발생하면 신경계는 즉시 간도를 높여 대비합니다. 멈춤 동안 그녀의 신경 시스템은 미세한 움직임이나 변화에도 즉각 반응하려고 하면서 초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사소한 접촉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인지됩니다. 결국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평범한 접촉조차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길시 정지는 또한 기대감 자체를 자극합니다. 짧은 멈춤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만들고 이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기대와 갈망을 형성하는 신경화학 물질입니다. 즉, 잠시 멈춤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기다림이 제게 시의 감각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대비 효과도 만듭니다. 접촉 오멈춤 접촉이라는 순간은 신경계에 관한 대비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지속적인 자극보다 변화와 대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멈춘 후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면 대비 효과 덕분에 감각이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떨림과 같은 반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멈춤 동안 신경계는 고조된 준비 상태에 있었고 움직임이 재개될 때 쌓여있던 긴장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짧은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멈춘 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측 가능한 반복은 신경계를 둔감하게 만들지만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반대로 민감도를 극대화합니다. 새로운 위치에서의 움직임은 신선함을 제공하며 신경계가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합니다. 앞서 다룬 기술 중 하나를 약 30에서 60초 정도 반복하여 그녀의 신경계가 리듬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 후 움직임을 멈추세요. 손을 피부에서 약 1인치, 기점 5에서 5cm 정도 떼어 온기만 느껴지게 하고 실제 접촉은 제거합니다. 3에서 5초간 멈춤을 유지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기대감을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흐름이 끊길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위치에서 움직임을 재개합니다. 패턴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놀라움과 대비가 반응을 크게 키웁니다. 멈춤 동안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거나 숨을 얕게 들이마시거나 신경계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움직임을 재개할 때 짧은 오한, 빠른 호흡 또는 몸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감 정지 기술은 감각 박탈 플러스 예측 오류 플러스 대비 효과를 결합해 이후의 모든 움직임을 강화합니다. 짧은 멈춤 동안 신경계는 이미 고조된 상태였기에 재개 지점에서 반응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리드미컬한 패턴을 활용한 더 깊은 신경 동기화 기술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드미컬한 맥박 터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 팔 안쪽, 등 아래쪽,
목 옆에 손을 올린 뒤에 쓰다듬거나 애무하는 대신 안정된 리듬의 압박을 적용하세요. 분당 60에서 80회 정도의 일정한 속도, 켜문한 심박수와 유사로 부드럽게 누르고 풀고 다시 누르고 다시 풀어주는 패턴입니다. 이 기술은 몸의 리듬과 동조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리드미컬한 압박은 신경계의 자연적인 주기와 맞물리며 일종의 최면적 상태를 유도합니다. 마치 심박, 호흡, 뇌파가 일정한 패턴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적인 패턴도 신경 시스템 전체가 그 흐름에 스스로 맞춰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신경 동기화 또는 리듬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신경계는 본질적으로 리드미컬합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이 오르내리고 뇌파가 일정한 주기로 움직입니다. 몸은 이런 내부 신호들과 조화를 이루는 외부 자극에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특히 분당 60에서 80회 리듬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내부 리듬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는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형성하며 신경계 전체를 느긋한 반응 상태로 이동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듬은 뇌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일정한 압박은 뇌를 8에서 13Hz의 알파파 영역으로 유도하는데 이는 평온한 집중 상태, 감각적 명료도, 정신적 이완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도파민의 펄싱 현상도 나타납니다. 리드미컬한 압박은 마치 물결처럼 작은 도파민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며 각 압박이 미세한 만족 신호를 전달하고 그 축적이 점차 강한 전율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뇌의 예측 시스템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신호는 뇌가 다음 자극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예측은 마치 물결이 다가오기 직전의 긴장감처럼 미세한 흥분감을 만들고 신호가 예측한 정확한 순간에 도착하면 작은 보상 반응이 형성됩니다. 이때 예측과 보상의 순환이 생기는데 이는 신경계가 자발적으로 반응을 키워나가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전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드미컬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감각이 점진적으로 쌓이고 일정 지점에서 신경계가 그 자극을 일정한 속도로 정돈해 처리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10에서 15회의 압박 이후 이 축적 효과가 터지며 짧은 전신소름이나 떨림으로 방출됩니다. 여기에 변화를 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갑작스럽게 리듬을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러 한 박자를 건너뛰면 뇌의 예측 체계가 순간적으로 계산과 실제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예측 오차라고 하며 이 오차는 짧은 전율 및 반사적 떨림을 일으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활용하세요. 넓은 면적의 접촉은 더 안정적이고 신경계가 리듬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손바닥을 부드럽게 올려놓고 약 1초간 압박한 뒤 다시 1초간 풀어주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리듬은 느리고 안정적이며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고요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처럼 한 부위를 15에서 20회 정도 반복하면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그녀의 몸이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호흡하거나 어깨가 조금 들썩이거나 전신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듯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당신이 만든 리듬 패턴과 일시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축적된 감각이 방출되는 순간이 오며 전신의 짧은 떨림 또는 소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리드미컬한 압박은 바로 이러한 신경 동조 현상을 통해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전율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스스로 리듬에 적응하고 그 리듬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기본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가장 깊은 흐름과 가장 강렬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기법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신의 깊은 전율과 압도적인 감각 몰입을 이끌어내는 8가지 기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숙련은 이 기술들을 단순히 나열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더 큰 파동으로 반응하도록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각 기법은 특정 경로를 자극하며 고유한 종류의 감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연속적으로 겹쳐 적용할 때 반응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폭됩니다. 이를 신경학적 감각 중첩 또는 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면 쉽습니다. 기술 하나가 신경계를 20% 활성화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바로 또 다른 기술을 연결하면 단순히 4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난 경로 위로 새로운 자극이 쌓이면서 50에서 6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5가지 기술이 겹쳐질 때쯤이면 감각적 몰입도는 80에서 90%에 도달해 신경계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경계의 기초 리듬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초반 10분 동안은 부교감 신경 5위를 강화해 몸 전체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로 시작합니다. 두피 전용 자극을 기반으로 두 번째 기술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 기법은 머리와 얼굴을 지나는 미세 신경들을 완만하게 깨우며 깊은 이완을 촉진하고 엔돌핀 흐름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전체 자극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줍니다. 3에서 4분 정도 부드럽고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이어가세요. 이후 첫 번째 기술인 척추 따라가기를 적용합니다. 척추는 감각 신호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중앙신경 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추적형 자극은 첫 번째 전율을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느린 움직임과 짧은 정지를 번갈아 적용하면서 2에서 3분 동안 뒤쪽 신경 라인을 열어줍니다. 이 시점에서 신경계는 이미 탐소보다 훨씬 민감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의 대비와 리듬 변화를 통해 반응을 증폭시키는 시간입니다. 10에서 25분 구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비를 만들어 전신의 민감도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기술인 호흡 접촉 대비를 적용합니다. 이미 깨어난 감각 위에 온도와 압력의 대조가 들어오면 신경계는 즉각적인 전율 반응을 보입니다. 목, 쇄골, 팔 안쪽처럼 감각이 활발한 부위를 중심으로 5에서 7분간 다양한 폭의 자극을 순환시키세요. 이어서 7번째 기술인 기대감 멈춤을 연결합니다. 몸이 계속적인 자극을 예상하는 순간에 일부러 멈추는 이 패턴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신경계의 반응성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자극이 돌아왔을 때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집니다. 3에서 5분 정도 리듬을 유지하며 적용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집중된 자극으로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25에서 40분 구간입니다. 이제 강도와 리듬을 세밀하게 조정할 때입니다. 6번째 기술인 감각순환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점마다 연결된 미세 신경 그룹을 자극하여 일종의 감각 루트를 만들며 신경계가 이미 민감해진 상태에서 훨씬 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총 8에서 10분간 이 3회 순환을 완전히 마무리하세요. 그 후 4번째 기술인 앞점 자극을 찬볼과 발목 안쪽 같은 주요 반사 경로에 적용합니다. 이 부위들은 근육과 신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지점으로 압박과 해제를 반복하면 전율이 깊고 넓게 확산됩니다. 5에서 7분 동안 규칙적인 패턴으로 진행하세요. 4단계에 이르면 신체 전체의 리듬과 감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몰입과 최면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동기화 기술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마지막 기법은 특정 부위에 규칙적인 맥박 같은 패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허리나 다리 안쪽처럼 반응이 잘 드러나는 부위에 적용하면 이미 고양된 상태에 신경계가 리듬에 동조하며 지속적인 전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에서 10분 동안 유지하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한 흐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은 이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기법을 적용하면 긴장이 생기고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두피나 척추를 따라가는 기술처럼 편안함과 개방감을 주는 기법으로 출발해야 몸 전체가 다음 단계의 자극을 수용할 준비가 됩니다. 모든 감각적 구축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강렬하거나 집중되어 있어야 하며 신경계를 놀라게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과부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극 유형도 다양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 깊은 압박, 온도 차이, 리드미컬한 움직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을 교차시키면 몸은 단조로움에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반응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신경계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 관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도 대비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압박점이나 리듬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전신의 작은 떨림, 호흡의 변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어떤 기술이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판단하세요. 반응이 강한 부분을 찾았다면 그 기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의 창출입니다. 패턴이 너무 일정해지면 신경계가 감각을 계산해 반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순서를 바꾸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이미 했던 기법으로 되돌아가는 등의 작은 변화를 주면 신경계는 다시 고조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개별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동시 자극을 통한 복합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는 맥박 패턴을 유지하며 다른 한 손에서는 온도 대비 기반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감각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는 이 두 신호를 완벽히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전신 전율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척추 따라다기와 두피 이완 기술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삼체와 하체의 신경 경로가 동시에 깨어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일한 감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전신 떨림을 유발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은 최소 40에서 60분이 필요합니다.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각 기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쌓여가며 서로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단편적인 접촉으로 보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흥분의 정체 구간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간 후 감각이 더 상승하지 않고 머무르는 현상입니다. 이 정체 구간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성, 강도 상승,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전신 참여입니다. 기술을 바꾸면 습관화를 막고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 반응성을 유지하며 때때로 흐름을 완전히 바꾸거나 잠시 멈추면 신경계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지표는 떨림 반응입니다. 전신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은 신경계가 깊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특정 기술에서 떨림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뜻이며 더 오래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떨림이 약해지면 변화를 줄 타이밍입니다. 목표는 전이 시간 전체에서 거의 끊임없이 전율이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녀의 신경계는 고조된 감각 몰입 상태에 오르며 몸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야말로 신체적, 정신적 몰입의 절정이며 전체 과정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전율과 압도적 몰입을 만들어내는 8가지 신경 기반 자극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경로가 신경계 전체를 깨우는 방식, 두피 이완이 감정적 안정과 신경전도 활성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방식, 그리고 호흡과 접촉의 대비가 열촉각 신호를 교차시키며 감각적 긴장을 일으키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특정 합점이 신경 다발을 통해 반사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 신경 경로 추적이 경로 전체에 연쇄적 전율을 퍼뜨린다는 점, 감각 순환이 변화를 통해 습관화를 차단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기대감 정지가 뇌의 대기 모드를 활성화해 이후의 모든 감각 신호를 증폭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일정한 리듬이 신경계 전반의 동기화를 만들어 깊은 몰입, 산패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떨림 반응이 단순한 기분의 산물이 아니라 신경계가 완전히 잠기고 압도되었을 때 나타나는 비자발적 생리 신호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그녀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이 자극은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이후의 모든 감각, 접촉, 상호작용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심리적 개방성을 형성합니다. 이 기법들이 강력한 이유는 추측이나 감각적 문이 아니라 신경합적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경로를 겨냥하고 특정 생리적 반응을 활용하며 특정 자율신경 메커니즘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는 감정적 해석이나 기대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떨림은 단순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감각 입력이 그녀의 처리 속도를 초과한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녀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깊은 수준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이 반응은 추측이 아닌 과학이며 그 자체로 명확하고 부정할 수 없는 확인입니다. 이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접촉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접근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무작위적 자극은 잠깐의 반응을 만들 수 있지만 신경 기반 기술은 지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반응 패턴을 창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좋을 것 같은 움직임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익히는 것은 신경계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 증명되는 세계입니다. 지시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 리듬 하나로 몸 전체의 떨림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숙련도의 증거입니다. 3배의 반응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당신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의 오이는 단 하나 99%가 모르는 신경학적 지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각 경로, 반사 경로, 온도 대비가 가진 기능, 신경 동기화의 효과, 앞점 반응 같은 기본적인 생리 메커니즘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지만 당신은 지도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이 기술의 진짜 힘은 반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개입된 반응은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신체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비자발적 반응이 가장 강력한 몰입과 집중을 이끌어냅니다. 8가지 기술을 숙달하고 그 조합을 이해하면 당신은 단순히 좋았던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기준점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감각이 아닌 신경계를 통해 표면이 아닌 깊은 층에서 의지가 아닌 몸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전율을 유발해 본 적 있나요? 그 순간이 분위기나 몰입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본 적 있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만들었고 어떤 조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여러분의 관찰과 실제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장에서 검증된 신경 기반 기법의 지식을 함께 쌓아갑시다. 이 글이 여러분이 몰랐던 전신 반응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할 수 없는 감각 반응을 만드는 진짜 원리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과 과학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들만 공유하는 깊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접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숙련도에 기반합니다.